안녕하십니까. 4월 21일 아침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간밤에 미정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정시가 혼조세인데요. 조금 특이하죠. 다우는 0.71% 상승했는데 나스닥이 1.2% 하락을 했습니다. 보통 이게 국채금리 급등하고 금리 인상 우려감 생기면 이 현상이 나오는데 지난밤에는 그런 증상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다른 각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0년물 국채금리가 2.83 정도로 어제 방송할 때 2.95 정도였으니까 오히려 안정감을 찾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채금리가 약간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나스닥을 하락시킨 건 아닌 것 같고요.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게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제가 해외 증시 전문은 아니지만 넷플릭스를 안 볼 수가 없죠. 그래서 해외 증시를 오랜만에 봤는데요. 넷플릭스가 35% 급락해 버렸습니다. 갭으로 떨어졌어. 이 급락한 이유는 넷플릭스는 그 가입자 그 회원 수로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월 회비를 받으니까. 그래서 가입자가 20만 명 줄었다는 부분이 충격을 준 것 같습니다. 그동안 뭐 오징어 게임을 비롯한 이런 인기로 인해 가지고 넷플릭스가 사실상 그 별로 안 좋다는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이게 올라갔던 이게 아마도 그 오징어 게임 같은 이런 한국 드라마 덕분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구독자가 늘어나면서 올라갔는데 결국은 넷플릭스 구조적인 어떤 한계인 것 같습니다. 구독자가 그 월회비를 계속 내고 이렇게 그 보기에는 메리트가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 물가가 상당히 높고 이런 이제 생활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가장 좀 필요 없는 것부터 줄이겠죠. 그런 부분에서 저부터도 뭐 돈 내고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요즘 유튜브 같은 데서 물론 이제 제대로 된 드라마를 보기는 어렵겠지만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다 이렇게 짧게 요약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굳이 월회비를 내면서 볼 필요가 있겠나 이런 관점으로 준다 이걸 이제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흐름이 보면 계속 하락을 하고 있었고 실적 발표하면서 20만 명 감소하는 이 부분에 이제 충격을 받아가지고 확 떨어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땐 이건 조금 과하게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넷플릭스가 러시아에서 그 러시아 전쟁 관련해 가지고 러시아의 그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70만 명 러시아 그 회원 70만 명이 줄었기 때문에 20만 명이 줄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50만 명이 늘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애플 TV라든가 이런 경쟁사들이 많기 때문에 넷플릭스는 구독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월봉으로 보면 많이 올라갔던 부분에서 이제 조정받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넷플릭스 자체의 어떤 그 한계치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거나 이 부분이 급락하면서 나스닥 하락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건 일시적인 종목의 어떤 영향으로 봐야 될 겁니다. 넷플릭스라는 이 종목이 하염없이 계속 떨어지긴 또 그렇죠. 너무 많이 빠지게 되면. 그래서 이건 전체적인 어떤 기업, 나스닥 기업들의 실적과는 좀 무관한, 이 영상 서비스하는 좀 특이한 어떤 이쪽 분야니까요. 물론 이제 이 넷플릭스와 관계되는 이런 그 OTT라 그러나요? 영상 서비스하는 이런 쪽의 실적이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감으로서 그쪽 업종 자체는 내려갈 수 있겠지만 그게 나스닥의 그 어떤 지수를 끌어내리는 그런 악영향은 계속 이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애플이라든가 이런 기술주들 이런 쪽이 중심이다 보니까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건 일시적인 오늘 하루의 현상. 그래서 오늘 빠진 나스닥 이 하락은 넷플릭스 하락에 급락에 따른 어떤 영향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얘가 빠지니까 이제 테슬라도 같이 빠졌어요. 4.96% 지금 5% 가까이 빠졌는데 이건 장 끝나고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테슬라 실적이 발표됐는데요. 의외로 그 예상치를 넘어선 실적이 나왔습니다. 뭐 예상치보다 많이 높진 않았지만 테슬라 실적에 대해서 좀 불안감을 가지고 있던 부분을 해소시켜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분기 매출이 81% 폭증하면서 역시 테슬라의 어떤 그 실적 이런 부분들이 인정받는 그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이따가 이제 미국 선물 지수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되겠죠. 장 끝나고 나왔는 뉴스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뉴스가 나오면 아마도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미국 선물 지수가 지금 나스닥이 0.5% 상승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테슬라 실적이
이 예상치 상회한 이 부분으로 인해서 미국 선물 지수가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정리하면 다우 지수가 상승한 이 부분이 시장 전체의 흐름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다우 지수 보시면 위로 올라갔죠. 지금 거의 앞쪽에 그 저항선까지 건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상승 쪽 방향이 맞는 것 같고요. 나스닥은 일시적으로 그 넷플릭스 때문에 일시적으로 내려온 어떤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테슬라 실적이 괜찮게 나오면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요. 전기차 관련한 종목들 이런 쪽이 기대감으로 해가지고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전히 지수는 상승 쪽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도 오늘 목요일이기 때문에 위쪽 방향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종목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 어제 그 사저시푸드 시간에서 매도하려고 그랬는데 안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오늘 정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진 종목이 한국주철강 100만원은 이건 남겨놓은 겁니다. 이건 이제 그 원래 300만원 가지고 있다가 조금 아쉽긴 했어요. 어제 철강 관련주들이 그 금강철강이 상한가 들어가면서 철강 관련주들이 대거 폭등하는 하이스테리온 시간외 상한가도 들어갔죠. 그래서 폭등하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주철관이 많이 오르지 못한 건 좀 아쉬웠지만 한 2.5% 정도 올랐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나마 이건 이제 주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철강 관련주들이 강한 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갖고 러시아의 어떤 가스 그 수출 규제 이런 걸로 인해서 그 LNG선 이렇게 그 조선업종도 올라가고 있죠. LNG를 배로 싣고 운송하는 이런 어떤 구조를 생각하면서 유럽 쪽이 러시아에서 천연가스 파이프로 연결해서 하다가 이게 이제 그 제한을 하게 되면 수입 금지를 하게 됐을 경우에 LNG선에 싣고 유럽으로 가야 되니까 그럼 또 배에서 내릴 때 어떤 그 가스 배관 시설이 필요하겠죠.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그 가스관이 다국화되는 이런 차원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가스관 쪽에 세아제 강해가 가장 그 강력한 것 같고, 얘는 너무 금액이 많아서 이제 많이 못 올라간 것 같고, 그래서 가스관 쪽에 어떤 이런 부분들이 종목들이 오른 것 같고, 한국주철관은 가스관 쪽보다는 주철관입니다. 상수도관 같은 말 그대로 주철이죠. 이런 이제 상하수도 쪽 관련되는 관이기 때문에 얘들 올라갈 때 따라 올라가기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철강 관련주들이 올라가면서 같이 묻어서 좀 올라갔다는 이건 다행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100만원 남겨놓은 거는 제가 한국주철관을 매수한 이유가 서울시의 상수도관 교체 사업 여기에 생각하고 잡았기 때문에요. 즉 그 테마가 다시 두각이 안 되기 때문에 못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실적도 좋고 이런 것들 때문에 특히나 또 한국주철관이 보면 자회사에도 화장품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보다 보니까 아침 방송 빨리 해야 되는 짧게 해야 되는데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본 것 같아요. 여기 나오죠. 어디 갔지? 그죠? 화장품 제조업체인 엠프라니가 있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포함해서 이건 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일단 어쨌거나 이 만약에 서울시 상수도 교체 쪽에 관련한 뉴스가 나온다면 급등할 것 같아서 월봉으로 봤을 때 올라갈 공간이 많죠.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많이 비중을 담을 수 없었던 게 이쪽이 지금 테마가 올 상황이 안 됩니다. 지금 상수도 교체 이 테마 뜨기가 지금 뭐 곡물 가격 급등, 뭐 가스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테마가 자꾸 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비중을 100만 원만 남겼습니다. 얘는 그냥 그대로 계속 가져가겠습니다. 그냥 먹고 죽지 않은 마음으로 그냥 길게 서울시가 2040년까지 상수도 교체하니까 2040년까지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농담입니다. 일단 그래서 길게 보자는 관점을 가져가고 100만 원 남겼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대체로 그 화장품입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를 가장 많이 지금 비중을 높게 잡았고요. 외국인들이 어떻게 건드리나. 외국인 아직까지 큰 영향이 없네요. 자, 화장품 관련주 중에 코스메카 코리아하고 인그루드랩은 미국 쪽이니까 미국이 마스크 해제 이런 기대감으로 잡았고요. 그 다음 클리오도 뭐 메이크업 이런 쪽이다 보니까 마스크를 풀었을 경우에 효과가 있다 이런 쪽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쉽게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인수위에서 지금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강력 그 반대를 하는 것 같아요. 마스크를 해제하는 것은 그 엄청난 뭐를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아주 강한 어조로 반대하는, 그러니까 마스크가 최후의 보루인데 이거 벗으면 그 코로나가 다시 창궐해 갖고
대한민국에 종말이 올 것 같다는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 현장이 그래 이야기해버리니까 쉽게 해제하기가 어려운 상황. 더군다나 이제 정권이 교체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수위에서 저렇게 강력 반발하는데 마스크 풀기도 또 쉽지 않은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가 안철수 지지자인데 안철수 인수위원장 때문에 지금 눌리는 현상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져가겠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확진자가 줄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마스크 문제가 아니고 계절적으로 확진자는 줄어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고 어제 확진자가 지금 한 8만 명대 10만 명 밑으로 잡혔습니다. 목요일날 발표되는 오늘 발표되는 확진자가 10만 명 밑이라는 얘기는 금요일에 발표된 내일 발표되는 확진자는 더 줄어들 거고 월요일쯤에는 한 2만 명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이거 계절이 날씨가 따뜻해지면 마스크 벗더라도 저는 괜찮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뭐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뭐 의사 쪽 방역 쪽이다 보니까 아직 풀지 마라 이렇게 해갖고 이제 아마도 그 어제 댓글에 그렇게 써놓으신 분이 있던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마스크 풀어갖고 해제시키는 이런 자영업자한테 혜택 주는 듯한 이런 거를 해버리고 나면 뒤에 할 게 없으니까 못하게 막아놨다가 그럼 이제 그 대통령 취임식 끝나고 나서 한 5월 말쯤이나 6월 돼갖고 윤석열 정부에서 마스크를 해제시켰다 봐라 우리가 자영업자를 살렸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뭐 어쨌거나 뭐 그건 정치인들 상황이고 제가 봤을 때는 확진자는 줄어들 것 같다. 그래서 화장품주는 그냥 가져갈 생각이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사주 시푸드인데요. 어제 시간에서 팔려고 그랬는데 이게 7,360원 주문 넣었는데 안 팔렸어요. 그래서 뭐 억지로 막 팔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봐서 많이 올랐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올라오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올라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재료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수산물 업종이 지금 중국이 그 통제하고 있고 뭐 러시아산 수입이 지금 잘 안 되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수산물 가격 급등 뭐 이런 쪽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 수산물 쪽은 보시면 이 한성기업이 그 가장 강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움직였던 건 동원수산이고요. 움직였었는데 지금 어제 올라온 그림 보면 조금 특이한 게 CJ 시푸드도 별로 못 갔는데 사조 시푸드가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대장격으로 치고 올라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한승기업보다 오히려 더 제가 봤을 때 사조 시푸드가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오늘 한번 또 이 공방이 이루어질 것 같고 올라가면 이익 실현하는 쪽으로 어제 그냥 시간에서 팔려고 그랬는데 안 팔렸으니까 오늘 올라가면 파는 쪽으로. 왜냐하면 아직까지 원자재 쪽에 곡물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지 않고 어느 정도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그 충분히 아직 팔아먹을 시간은 있다.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제가 지금 지수 상승으로 보는 이유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어떤 그 부분이 협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제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뉴스에 보시면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쪽으로 그 협상안에 대해서 다시 우크라이나로 돌려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뭘 돌려보냈다고 하냐면 지난번 터키에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협상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우크라이나 협상단이 러시아 협상단한테 그 문서로 된 어떤 협상안을 전해준 걸로 지금 나오더라고요. 전해줬는데 그 내용을 이제 러시아에서 검토를 해보고 그 이제 자기들이 우크라이나에 다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그 우크라이나에서 전해준 협상안을 문서로 된 안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러시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요구사항을 이제 수정을 했겠죠. 이렇게 해서 이건 받아들이고 이건 우리가 더 요구하고 이렇게 쭉 한 다음에 그 협상안을 우크라이나에 다시 돌려보냈답니다. 이제 공은 우크라이나로 넘어갔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그걸 받고 나서 다시 또 협상을 하겠죠, 물론. 하는데, 이게 전투가 치열하면 협상이 쉽게 못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전투에서 좀 유리하게 하면,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밀어냈다. 그럼 협상을 유리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막 점령한다. 그럼 또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자신감이 있을 때는 협상안이 의미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전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어제부터 제가 이틀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마리우폴 지역은 전쟁이 끝난 것 같고요. 러시아가 점령한 걸로 나오는 것 같고, 돈바스도 러시아가 점령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러시아군이 거기에 딱 포진하고 있고, 지금 어제 또 ICBM 지금 일본에 투하된 핵무기의
2,000배에 달하는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ICBM 시험 발사 이런 거 하죠. 그러면 이제 까불면 핵폭탄 쏴버린다 이런 협박을 하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거기를 공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공격하다가 핵공격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거기 진출해 있는 그 러시아가 거기서 만약에 몰살당을 위기에 처했다. 핵무기 쏘겠죠. 당연히 화학탄을 쏘든지.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서방에서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게 조금 한계가 있다. 그 러시아하고 싸우고 이기고 싶은 생각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협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봐서 만약에 협상이 타결된다면 지금 현재 이 움직이고 있는 정시의 대다수 여론은 바뀐다고 봐야 될 겁니다. 아마도 지금은 아직까지 그게 안 나왔는데요. 왜냐하면 이 사료 관련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안 꺾였죠. 사료 관련주라든가 원자재 관련 쪽 또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철강 관련주가 또 급등하는 이런 현상들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심각하다는 쪽으로 장기전으로 보고 움직이는 흐름인데 이게 만약에 협상 쪽으로 간다면 흐름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조만간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이 지금 현재 급등하고 있는 곡물 가격 관련한 종목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꺾이려는 조짐은 살짝씩 지금 보이고 있어요. 보면 뭐 한계에 부딪히는 느낌을 살짝 봤죠. 그리고 좀 밀리죠, 대충 느낌이. 그래서 이게 꺾여지는 그 시점에 증시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건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생각하는 게 좀 미리 앞을 예상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는 거는 조금 뒤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급격하게 바로 오늘 그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같으면 사주 시푸드 같은 이런 종목은 오늘 정리하기 딱 좋은 날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리하고 다른 쪽으로 또 우량주로 돌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만만한 게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적어도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확진자가 준다고 가정하고 날씨가 봄이 되면 확진자가 줄어들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요즘 K 문화가 인기가 좋기 때문에 K 뷰티도 유명하죠. 전 세계 이런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높기 때문에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인지도 이런 것들로 해서 화장품주들이 한번 급등하는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엔데믹이라는 전제 하에서 확진자가 확 줄어서 코로나가 끝났다는 전제 하에서 화장품주가 한번 날아갈 그런 시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화장품주 쪽에 오늘 사주 시푸드 정리하고 나면 이것도 화장품 쪽으로 옮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요일이고요. 내일 금요일이기 때문에 종목 선정에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해서 오늘 아침 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